반갑습니다. 자, 11번 윈도우즈용 보조 프로그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윈도우즈용 보조 프로그램으로는 메모장, 우리가 많이 쓰죠. 텍스트 파일로 이루어진 이 메모장으로 특별한 서식이 필요하지 않는 텍스트 파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텍스트 형식의 문서만 열거나 저장할 수 있고, 문서 전체에 대해서만 글꼴의 종류나 속성, 크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 좋은 점 중에 하나는요, 시간과 날짜를 F5번 키를 눌러서 날짜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림이나 차트 등의 OLE 개체를 삽입할 수 없죠. 자동 줄바꿈 또는 찾기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워드패드가 있는데요. 이 워드패드는 RTX, 텍스트, DOCX, ODT 등의 확장자를 가진 문서를 불러오고 저장할 수 있습니다. 그림판이나 명령 프롬프트, 시장 단추에서 검색 상자에서 CMD 이렇게 치면은 명령 프롬프트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윈도우즈 로그키에서 이렇게 시작 단추 검색 상자 있죠. 여기에다가 CMD라고 칩니다. CMD는 커맨드라는 말인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명령을 주고 exit라고 치면은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나오는 것들은 엔터테인먼트 관련 보조 프로그램인데요.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 윈도우즈 미디어 센터, 윈도우즈 DVD 메이커, 녹음기 이런 것들이 엔터테인먼트 관련 보조 프로그램입니다. 그 외에 기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 보조 프로그램으로는 캡처 도구나 그리고 사용자 정의 문자 편집기, 그리고 또 계산기, 그리고 또 스티커 메모 이런 것들도 많이 쓰고 있죠. 자, 문제 11번입니다. 윈도우즈 미디어 플레이어를 사용하여 자신의 비디오라는 말이 걸리네요. 비디오 파일을 편집할 수 있다. 아니죠. O 아니면 X죠. 자, 그 다음에 12번 제어판입니다. 제어판은 컨트롤 파넬인데요. 지금 제어판의 범주별 구성 요소를 보면 시스템 및 보안, 사용자 계정 및 가족 보호, 네트워크 및 인터넷, 모양 및 개인 설정, 하드웨어 및 소리, 시계 언어 및 국가별 옵션, 프로그램 접근성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볼까요? 프로그램 및 기능에는 윈도우즈에 설치되어 있는 각종 응용 프로그램을 제거하거나 변경 또는 복구 등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기능을 사용 안 함은 설치된 것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하지 못하게 해제하는 것이에요. 체크, 사용할 수 있다, 체크, 사용하지 않으면 체크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즈 기능의 종류에는 인터넷 익스플로러, 마이크로소프트, .NET, 프레임워크, 그 다음에 태블릿 PC 구성요소, XPS 뷰어, XPS 서비스, 게임, 미디어 기능, 원격, 차등 압축, 그리고 인쇄 및 문서 서비스 같은 것들이 있고, 개인 설정으로는 테마나 바탕화면 배경, 창색, 소리, 화면 보기, 바탕화면, 그 다음에 아이콘 변경, 마우스 포인트 변경, 계정 사진 변경 같은 것을 개인 설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디스플레이는요, 화면에 표시되는 텍스트 및 아이콘 등의 크기, 화면 해상도 등을 변경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텍스트 크기나 해상도 조정, 디스플레이 설정 변경, 색 보정, 클리어 타입 텍스트 조정, 그리고 사용자 지정 텍스트 크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을 보면요, 컴퓨터의 기본 정보를 표시하는데요. 윈도우즈 버전이라든지 프로세스 종류, 그리고 메모리, 램의 크기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컴퓨터 이름이나 전체 컴퓨터 이름, 컴퓨터 설명, 자급 그룹 등에 대한 확인 및 변경을 할 수가 있고요. 윈도우즈 정품 인증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 속성 대화 상자에는 컴퓨터 이름이나 하드웨어, 고급, 그리고 시스템 보호, 원격에 대한 탭들이 있습니다. 장치 관리자는 아래에 화살표가 표시된 장치는 사용되지 않음을 아래 화살표 있죠. 그리고 물음표가 표시된 장치는 알 수 없는 장치를 나타냅니다. 느낌표가 표시된 장치는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는 장치를 말합니다. 각 장치의 속성을 이용해서 장치의 드라이브 파일이나 그 다음에 IRQ, DMA, IO 어드레스, 메모리 어드레스 등을 확인하고 변경할 수 있습니다. 설정된 하드웨어 바로가기 메뉴에서 드라이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사용 안함, 제거, 하드웨어 변경, 사항 검색, 속성 등을 선택해서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마우스나 키보드는요, 마우스에는 포인트, 그 다음에 포인트 옵션, 그리고 휠, 하드웨어 같은 탭들이 있는데요. 단추에는 그 단추 구성이 2번 클릭, 그 다음에 2번 클릭의 속도, 클릭 잠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휠을 한번 돌리면 어느 정도 스크롤 할 수 있을지도 지정할 수가 있고, 컨트롤 키를 누르면 포인트 위치가 표시되도록 설정할 수 있고, 이동에 따른 자국 표시 여부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키보드는 재입력 시간, 반복 속도, 커서 깜빡임 속도 이런 것들이 있고요. 하드웨어 장치에 대한 드라이브를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접근성 센터는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사용자들이 컴퓨터를 편리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키보드나 그 다음에 소리, 마우스 등의 설정을 변경할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접근성 센터인데요. 디스플레이가 없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내레이터를 켜고 오디오를 켜고 텍스트 음성 변환 기능을 설정을 해서 필요 없는 애니메이션을 모두 끄고 윈도우즈 알림 대화 상자를 시간을 이렇게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를 보기 쉽게 설정하기 위해서는요, 고대비를 하는데요. 그 다음에 마우스 또는 키보드가 없는 테마의 사용은 화상 키보드나 음성 인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우스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하기 위해서 마우스 포인트나 마우스 키 켜기, 마우스로 가리키면은 창이 활성화되든지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키보드를 사용하기 쉽게 설정한 것은 고정키, 컨트롤, 알트, 딜리트나 토글키, 넘락이나 캡슐락, 스크롤락, 필터키 이런 것들을 켜서 이 키보드를 조금 더 쉽게 설정할 수 있고, 소리 대신에 텍스트나 시각적 표시 방법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리에 대한 시각적 알림 켜기, 음성 대화의 텍스트 캡션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접근성 센터 윈도우즈 로그키에 U를 누르면 또 되었죠. 사용자 계정인데요. 사용자 계정에는 관리자 계정, 어드미니스트레이터, 표준 사용자 계정, 그 다음에 게스트 계정이 있습니다. 관리자 계정 같은 경우는 컴퓨터의 전체적인 권한을 가지고 사용자 계정을 작성하거나 삭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사용자 계정은요, 하드웨어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삭제할 수 없고 중요 파일을 삭제할 수 없습니다. 설치된 프로그램의 실행이나 테마, 바탕화면 설정 등은 자유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 보호는요, 특정 사용자를 대상으로 컴퓨터 사용에 제한을 두기 위한 기능으로 컴퓨터 사용 시간, 실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게임 내용 등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윈도우즈 업데이트는 윈도우즈 업데이트 웹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접속을 해서 중요 자료를 검색한 후에 업데이트하기 한 다음에 보안 위험으로부터 사용자의 컴퓨터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바로 윈도우즈 업데이트입니다. 글꼴은요, 글꼴 폴더에는 TTC나 TTF, 폰 등의 확장자를 갖는 글꼴 파일이 설치되어 있는데요. 윈도우즈의 폰트라고 하는 폴더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컴퓨터의 공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글꼴 파일 대신에 글꼴 파일에 대한 바로가기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소리,
소리 구성표를 이용해서 로그온음이나 종료음, 경고음 같은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효과음을 낼 수 있도록 이렇게 스피커나 녹음 장치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은요,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사용할 프로그램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파일의 형식 또는 프로토콜에 따라서 연결된 연결 프로그램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2번. 제어판에서 시각장애가 있는 사용자가 컴퓨터를 사용하기에 편리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 항목은 네, 접근성 센터죠. 13번. 프린터입니다. 여러 개의 프린트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한 개의 프린트를 네트워크로 공유하여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도 있습니다. 로컬 프린트와 네트워크 프린트가 있는데요. 로컬 프린트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로컬이라고 얘기하고, 네트워크 프린트는 다른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프린트를 네트워크 프린트라고 합니다. 네트워크 프린트는 프린트의 공유 이름과 프린트가 연결되어 있는 컴퓨터 이름으로 연결이 됩니다. 기본 프린트는 인쇄 명령 수행 시에 특정 프린트를 지정하지 않을 경우에 자동으로 인쇄 작업이 전달되는 프린트를 우리가 기본 프린트라고 얘기하고요. 기본 프린트는 하나만 지정할 수 있으며 현재 기본 프린트를 해제하려면 다른 프린트를 기본 프린트로 설정하면 됩니다. 프린트 아이콘 왼쪽 하단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네트워크 프린트나 추가 설치된 프린트도 기본 프린트로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3번. 한 대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프린트만 설치할 수 있다. 한 대의 컴퓨터에는 여러 대의, 한 대의 컴퓨터에는 한 대의 프린트만 설치할 수 있다. 맞나요? 아니죠. 자, 여러 개의 프린트를 한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고 한 개의 프린트를 네트워크를 공유해서 여러 대의 컴퓨터에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14번 스풀과 문서 인수인데요. 스풀은 시뮬테이너스 페리퍼럴 오퍼레이션 온라인의 약자로 SPOOL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저속의 출력 장치인 프린트를 고속의 CPU와 병행 처리할 때 컴퓨터 전체의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기능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합니까? 스풀이라고 용어를 얘기를 합니다. 스풀 기능에는 인쇄할 문서 전부를 한 번에 스플링을 한 후에 프린트로 전송해서 인쇄하는 방법도 있고 한 페이지 단위로 스플링을 한 후에 인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플링과 관련된 내용은 해당 프린트의 프린트 속성에 고급으로 들어가면 스풀을 설정할 수가 있어요. 스풀을 설정하면 컴퓨터 전체의 처리 효율은 높아지지만 인쇄만 할 때에 비해서 인쇄 속도가 약간 느려집니다. 문서를 인쇄할 때는요, 인쇄 관리자 창에 문서 이름이나 상태, 소유자, 페이지 수, 크기, 포트 등이 표시가 됩니다. 인쇄 작업이 시작된 문서도 중간에 강제로 종료시키거나 잠시 중지시켰다가 다시 인쇄할 수가 있어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삭제하거나 출력 대기 문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가 있어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다른 프린트로 전송할 수도 있지만 인쇄 중인 문서나 오류가 발생한 문서는 다른 프린트로 전송할 수가 없습니다. 프린터 공유예요. 한 대의 프린트를 네트워크에 연결된 여러 대의 PC에서 사용하기 위해서 프린트를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 14번은요. 인쇄 대기 중인 문서의 인쇄 우선순위를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자, 여러분 아까 전에 여기 나왔죠, 그죠? 인쇄 대기 중인 문서를 삭제하거나 출력 대기 순서를 임의로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O가 되겠네요. 시스템 도구. 시스템 도구는요, 시스템 복원이 있고 윈도우즈 자극 관리자, 그리고 디스크 포맷, 디스크 조각모음, 디스크 정리, 백업이나 복원, 시스템 이미지 만들기 및 복원, 시스템 복구 디스크 만들기 및 복구가 있습니다. 그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시스템 복원 지점은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설정되지만 사용자가 임의로 설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즈 작업 관리자는요, Ctrl Shift ESC 이 단축키 조금 같이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스크 포맷을 할 때는 디스크를 초기화해서 사용 가능한 상태로 만들어주는 작업이 포맷이고, 디스크 조각 모음은 단편화로 인해서 여기저기 분산되어 있던 파일들을 연속된 공간으로 최적화시켜서 디스크의 접근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디스크 정리는 디스크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 없는 파일, 즉 다운로드한 프로그램 파일이나 그리고 휴스통 파일이나 임시 파일 등 이런 것들을 삭제하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백업 및 복원은 원본 데이터의 손실에 대비해서 중요한 데이터를 외부 저장 장치에 하나 더 만들어주는 기능이 바로 백업이나 복원이죠. 자, 시스템 이미지는 파일 시스템의 NTFS인 경우만 사용하고, 그리고 복구 디스크는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해서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지 않을 때 사용하는 디스크를 우리가 복구 디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 15번 한번 볼까요?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파일을 다시 정렬하는 단편화 제거 과정을 통해서 디스크 파일 읽기 쓰기 성능을 향상시키는 프로그램은 바로 위에서 얘기했던 디스크 조각 모음이 되겠습니다. 16번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안입니다. 시스템 유지 관리 및 보안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디스크 검사, 레지스트리, 레디부스트, 관리센터, 윈도우즈 방화벽, 윈도우즈 디펜더, 기타 보안 기능들이 있는데요. 디스크 검사는 디스크 정리에 이 디스크 검사가 있습니다. 폴더와 파일의 오류를 검사해서 발견된 오류를 복구할 수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 드라이브나 CD롬 드라이브는 디스크 검사를 수행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파일 시스템 오류 자동 수정과 불량 섹터 검사 및 복구 시도 옵션을 제공해줍니다. 레지스트리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에 설치된 모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의 실행 정보를 한 군데 모아서 관리하는 하나의 계층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것을 실행할 때는 레지스터에서 reg edit.exe를 실행하면 됩니다. 레디부스트는 USB 플래시 드라이브나 플래시 메모리 카드를 캐시로 사용해서 컴퓨터 속도를 향상시키는 기능이 레디부스트입니다. 관리센터는 네트워크 방화벽, 윈도우즈 업데이트, 바이러스 방지, 스파이웨어 방지, 인터넷 보안 설정, 사용자 계정 컨트롤, 네트워크 액세스 보호 등을 이용해서 컴퓨터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및 유지 관리를 해주고, 또한 백업이나 업데이트 확인, 문제 해결 이런 것들을 도와줍니다. 윈도우즈 방화벽은 파이어워라고 하죠. 다른 컴퓨터에서 사용자 컴퓨터로 들어오는 정보를 제한해서 사용자가 컴퓨터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요. 사용자의 컴퓨터를 무단으로 접근하려는 사람이나 바이러스 및 웜을 포함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방어막을 제공해줍니다. 그리고 디펜드라고 하는 건요, 스파이웨어 방지 소프트웨어로서 스파이웨어를 비롯해서 원하지 않는 소프트웨어가 컴퓨터에 설치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바로 디펜드가 되겠습니다. 기타 보안 기능으로는요, 팝업 차단이나 액티브엑스 컨트롤 설치 및 파일 다운을 제한시키는 것이 기타 보안 기능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파이어워나 디펜더, 그 다음에 디스크 검사, 레지스트리 같은 것들은 조금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해를 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문제 16번 디스크의 논리적, 물리적 오류를 검사하고 논리적 오류를 수정하는 것은 바로 디스크 검사가 되겠습니다. 17번 네트워크에 관련된 내용인데요. 네트워크의 위치는 홈 네트워크, 그리고 회사 네트워크, 공용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크 기능에는 클라이언트, 프로토콜, 서비스가 있는데요. 클라이언트는 네트워크의 다른 컴퓨터나 서버에 연결하여 파일, 프린트 등의 공유 자원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소프트웨어를 클라이언트라고 얘기를 하고요. 프로토콜은 네트워크에서
서로 다른 컴퓨터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통신 규약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TCP/IP 프로토콜이죠. 그리고 네트워크에 있는 컴퓨터가 서로 정보를 공유하려면 동일한 프로토콜을 사용해야 합니다. 서비스는요, 내 컴퓨터에 설치된 파일이나 프린트 등의 자원을 다른 컴퓨터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소프트웨어로 마이크로소프트 네트워크용 파일 및 프린트 공유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다른 컴퓨터에서 파일, 폴드, 프린트를 공유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관련된 도스 명령들을 한번 알아볼까요? 핑, ipconfig, 핑거, 그 다음에 nets, netstate죠. 그리고 traceroute, netview, 그 다음에 nslookup 같은 것들이 있는데요. 핑은 핑은 원격 컴퓨터가 현재 네트워크에 연결되어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알아보는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ipconfig는요, 현재 컴퓨터의 IP 주소나 서브넷 마스크, 게이트웨이 등을 표시해 주는 것이 ipconfig입니다. 핑거는요, 손가락이잖아요. 현재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 사용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기 위한 서비스를 우리가 핑거라고 합니다. netstate는 현재 자신의 컴퓨터에 연결되어 있는 다른 컴퓨터의 IP 주소 및 포트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주로 네트워크를 감시하거나 바이러스나 해킹 여부를 진단하는데 netstate를 사용합니다. 트레이서트는요, 인터넷 서버까지의 경로를 추적하는 명령어를 우리가 트레이서트라고 하고, 인터넷 속도가 느려질 때 어느 구간에서 정체를 일으키는지를 알아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트레이서트입니다. 넷뷰는 특정 컴퓨터에 공유되어 있는 데이터와 프린트를 표시해 주는 것이 넷뷰입니다. NSLookup은 도메인 네임 서버 검색 서비스입니다. 여기서 핑이나 ipconfig, 핑거라고 하는 트레이서트 요 네 가지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